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의사 한도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알약이나 비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진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감수해왔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은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과 방광이 지쳤다는 구조 요청이자 신호입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 내 몸이 왜 이럴까? 하룻밤에 2-3번, 심지어 4번이나 화장실을 가다니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몸은 다시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며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 한도윤 의사가 그것이 결코 나이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밤에 여러 번 깨는 건 이제 익숙해요. 그 말 뒤에는 무서운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이 과로하고 있으며 피로에 지쳐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깨지 않고 온전한 잠을 되찾고 싶다면 이것을 진지한 건강 상담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식단 예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읽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저명한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면증 야뇨 만성 피로가 나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 특히 저녁 식사 때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몸에는 진정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67세 김민준 씨의 이야기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초췌하고 피곤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밤에 3번이나 깨야 합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 싶으면 깨야 하니 아침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일일 식단을 살펴보니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 저녁 식사에 맵고 짠 김치 진한 된장찌개, 그리고 짭짤한 고기구이 몇 점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발효 채소가 소화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금이 많이 든 음식과 신선한 채소의 부족이 범인이었습니다. 체내의 높은 염분은 수분을 붙잡아 두어 신장이 밤새도록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 속에서 힘들게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바꿔봅시다. 약 대신 식사에 적절한 채소 몇 가지를 추가해보세요. 딱 2주만 시험해보시면 몸이 답을 줄 겁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제안한 3가지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를 먹기로 동의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목소리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깹니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바로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그가 잠을 잘 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기적적으로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몸에
올바른 재료를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가 뭐 그리 특별한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녹색 채소는 가장 강력한 천연약입니다. 그것들은 신경계 활동을 조절하고 한겸 작용을 하며 신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좋은 잠은 눈을 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르게 식사한다면 방광은 휴식을 취하고 신장은 편안히 잠들며 뇌는 깊은 회복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맵게 먹거나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온몸이 그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밤을 새워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잠은 기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잘 키워야 합니다. 이제 제가 곧 공개할 3가지 채소는 여러분의 몸의 균형을 되찾고 방광을 진정시키며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길고 고요한 밤을 되돌려줄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김민준 씨가 식단을 바꾸고 저녁 식사에 신선한 채소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을 때 의사인 제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변화는 그의 신장 기능 수치가 즉시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안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훨씬 밝아졌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잠을 자면 눈밑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맑아지며 호흡도 안정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느끼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아침까지 한 번에 쭉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치유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금치 한 접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시금치 우리 한국인들은 시금치라고 부르죠. 너무나도 친숙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신장과 깊은 잠을 위한 천연 녹색 약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명망 높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연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시금치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깊은 수면 단계가 더 길었고 야간요 증상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마그네슘과 엽산이라는 2가지 귀중한 미네랄에 있습니다. 이 2 성분은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가장 중요하게는 밤 동안 방광에 가해지는 긴장을 줄여줍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신호가 혼란스러워지고 골반과 방광 근육이 가볍게 수축하여 소변이 많지 않아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유발합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천연 마그네슘 덕분에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방광의 과민 반응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몸이 가짜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또 다른 제 환자 최서연 씨도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오기 전 5년 넘게 불면증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은 깨야 했어요. 아침마다 머리는 돌을 얹은 듯 무겁고 눈은 뻑뻑했죠. 식습관에 대해 묻자 그녀는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밥에 김치, 가끔 미역국 정도만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었지만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삶은 시금치 한 접시에 참기름 몇 방울과 볶은 깨를 조금 섞어 드셔보세요. 소금이나 마늘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녀는 그대로 따랐고 열흘 후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미소는 정말 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녹색 채소 한 접시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아이처럼 푹 자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금치는 신장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 긴장을 완화하며 천연 트립토판을 공급합니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촉진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약 30초간 데칩니다. 꺼내서 찬물에 빠르게 헹궈색과 비타민을 유지합니다. 참기름 몇 방울만 넣고 다른 짠 양념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저녁 7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채소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이 주는 부드러운 포만감 덕분에 위는 밤새도록 수축하거나 허기지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편안함이 부교감 신경계, 우리 몸의 휴식 및 회복 모드를 활성화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 환자들이 잠을 더 잘 자게 되면서 아침 혈압이 더 안정되고 얼굴 부기와 눈 밑 다크서클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아침 소변색도 더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장이 오랜 기간의 피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휴식을 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날 최서연 씨가 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는 졸릴 때 시계 초침 소리가 듣기 좋아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렸는데 지금은 제 심장 박동 소리 같아요.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말이죠.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진정한 의학은 항상 약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금치 작고 평범하지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치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금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밤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녹색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누구나 아는 채소이지만 방광과 마음을 모두 진정시키는 특별한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 브로콜리라고 하면 대부분 비타민C가 풍부하거나 항암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브로콜리가 신장의 휴식을 돕고 방광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채소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진우 씨입니다. 그는 원래 건장한 분으로 열정적인 체육교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밤에 듀 3번씩 깨면서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물도 적게 마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진찰한 결과 저는 문제가 단순히 신장 기능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속 염증 조절 능력과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은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 밤에도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게 되고
그 결과 방광이 극도로 예민해져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무기가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적인 식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매우 강력한 한겹 및 호르몬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물을 적게 마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10일 동안 매일 저녁 소금이나 기름 없이 찐 브로콜리를 드셔보세요. 그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채소만 먹고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열흘 뒤에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2주 후 그는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쭉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그렇게 가뿐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아침 운동을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방광 조직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직들이 이완되면 매일 밤 울리던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신호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브로콜리에 풍부한 비타민 K와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 순환을 도와 하체 부종이나 수분 정체를 예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얀뇨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브로콜리는 2분 정도만 삶거나 찌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귀중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종 당근 몇 조각과 함께 찌라고 권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몸이 설포라판을 최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한국영양의학계에서 인정받은 황금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수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브로콜리가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간이 편안해지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과 신장은 항상 몸속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이 건강해지면 신장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더 이상 밤중에 일어나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진우 씨가 작은 봉지를 들고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안에는 그의 아내가 준비해준 삶은 브로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브로콜리를 천연 수면제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믿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내가 당신 어제 코 안 골더라고 하더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기적입니다. 올바른 보살핌을 받으면 몸은 반드시 평온함으로 보답합니다. 브로콜리는 단지 신장에 좋은 식품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항산화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신경 신호가 안정되고 염증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저는 항상 고령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약을 찾지 마세요.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채소물, 그리고 느린 호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금치와 브로콜리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중요한 3단계 중 2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남은 마지막 단계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잠들기 직전에 긴급한 요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열쇠는 바로 3번째 채소인 오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고요한 밤으로 이끄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채소일 뿐 특별한 의학적 효능은 없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식품이 종종 몸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이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66세의 박선희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대형 마트에서 일하며 항상 늦게 퇴근했고 저녁은 김치 몇 조각과 밥 몇 숟갈로 대충 때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목이 말라 물을 더 마셨습니다. 그 결과 매일 밤 두세 번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이면 온몸이 붓고 머리는 조이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물을 적게 마셔도 그렇고 많이 마셔도 그래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신선한 채소를 드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생채소를 먹으면 속이 찰까봐 감히 못 먹겠어요. 여러분, 사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중 많은 분들이 야뇨증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저녁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소화를 돕는 효소가 부족해지고 장은 과로하게 되어 골반과 방광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천연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특히 다리와 팔의 연조직에 수분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낮 동안 축적된 이 수분은 밤에 누우면 상체로 이동하여 신장으로 쏠리게 되고 결국 몸은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마세요. 채소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하세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일 저녁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 몇 방울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조금 뿌려 드세요. 설탕, 마늘, 매운 양념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오이는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물은 일반적인 마시는 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구조수 structured water라고 불리며 칼륨, 규소,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로 둘러싸인 물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이 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 오이는 천결, 즉 열을 내리고 신장을 식히며 방광의 자극을 줄이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요도와 방광의 미세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염증조차도 지속적인 요의 신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박선희 씨도 밤에 생오이를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아요 라며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밥 한 숟갈과 함께 드세요. 아주 천천히 씹으면 오이가 밥과 어우러져 전혀 속을 차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몸은 그것을 물이 아닌 음식으로 인식할 거예요. 일주일 후 그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과 같은 양의 물을 마시는데도 이제는 한 번만 깨요. 어떤 날은 아침까지 쭉 자기도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변화는 없으셨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오이 반 개를 더 먹었을 뿐인데 속도 편안하고 몸이 한결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몸이 이해하고 스스로 수분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이는 신장이 안정적인 리듬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밤 동안의 과도한 여과 반응을 줄여줍니다. 방광의 염증이 줄어들면 잘못된 배뇨 신호가 사라지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수면이 회복됩니다. 게다가 오이는 피부를 통한 해독 과정을 촉진하고 아침의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수분이 정체되지 않으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푹 자는 동안 온몸도 함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료 때의 박선희 씨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지를 가져와 그 안에서 신선한 오이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물입니다. 이 오이들 덕분에 평온한 밤을 되찾았어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이를 받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산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며 고요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내 몸을 이해하고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순간인 저녁 식사 시간에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좋은 잠은 불을 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직접 만든 5단계 저녁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한 후 그것을 그린 테라피라고 불렀습니다. 저녁 8시 전에 가볍게 식사하고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금과 자극적인 양념을 최대한 줄입니다. 참기름 몇 방울이나 볶음깨로 충분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면 오이 한 조각이나 작은 사과 한 조각만 먹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0분 전에 한 번,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웁니다. 누워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5초간 들이쉬고 8초간 내쉬세요. 마음속으로 이제 내 신장은 쉬고 있어. 정말 편안하다. 라고 되뇌세요. 단 10일만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제 환자들은 이제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몸이 당신의 관심을 느끼면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푹 자는 것은 사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푹 자는 것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몸에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라는 이 3가지 선물을 준다면 몸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큰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바로 평온한 밤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장과 방광은 나이를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오늘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밤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온전한 잠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진료를 마칠 때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몸이 스스로 잠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올바른 선택의 시작은 항상 단순한 채소 한 접시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을 건강을 되찾는 여정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댓글 뒤에는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몸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과 이해로 대우받는다면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을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몸이 쉬도록 허락하고 있다. 나는 평온한 잠을 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말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신장방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또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 정말 푹 주무시고 가뿐하게 아침을 맞이하시며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감사의 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치유는 알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항상 믿는 내과 의사 한도윤이었습니다.